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석입니다. 오늘 영상 세 가지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기준이 없는데 보챈다 되나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새벽에 있은 미 연준의 금리 동결 전후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볼 때 주인공 파월은 맞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조연 역할을 할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 부분 말씀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보는 5월 장세 흐름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파이어적 되시길 두 손 모아 기원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XRP 파이어! 주봉 차트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1월에서 3월에 거래량보다 4월 이후의 거래량이 너무나 턱없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의 변동폭이 크지가 않고 어떠한 일정한 박스권을 계속 형성해 나가면서 점진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옐로우 골드선과 요 빨간 선이 뭐라고 했죠? 세력선. 이 세력선이 서로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추세선이 더 가파른 속도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추세선이 이렇게 간극이 많이 벌어진 거는 무엇보다도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그림은 이 옐로우 골드선과 이 빨간 선이 세력선 그리고 녹색 선이 이 추세선이 같이 올라가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극이 벌어져 있다 보면 서로 간극을 줄인다고 했죠. 근데 지금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럼 줄이는 속도도 많이 늦겠죠. 그리고 줄이는 속도가 늦다 보니까 가격의 어떤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서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5월달 흐름을 이제 좀 약하다고 보는 어떤 근거 중에 하나인 겁니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5월달 같은 경우는 이벤트성 호재가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또는 거래량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터져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 추세선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자, 5월에는 1차 저항대인 3,399원 요 전후에 위치하든지 아니면 1차 지지 바닥인 2,790원을 찍고 요 중간에 위치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4월에 찍은 최저점인 2,426원을 깨고 이렇게 깨고 찍고 다시 올라오는 그림을 그릴지 제가 그리는 그림은 크게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뭐 어떻게 될지는 제가 계속 요 설명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예전에 텔레그램 방이나 이렇게 올려드린 차트인데요. 요때 이제 제가 급하게 올렸죠. 지금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왔을 때 뭔가 분위기가 뜨겁게 뭔가 진행이 될 때 흥분해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그 추격 매수한 지점이 새로운 고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매매를 해야 됩니까?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손실도 적게 보고 이익은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급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제 텔레그램 방에 이렇게 써서 올려드렸는데요. 이렇듯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120%, 150%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들도 이런 차트를 볼 줄 아는 기본적인 지식은 있으셔야 돼요. 기초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 듣고 따라 하시면 안 되죠. 모든 책임은 다 여러분들이 지시는 거잖아요. 제가 물론 어떤 투자 생활이나 어떤 투자적인 경험은 제가 더 많을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판단은 결국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공부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 그러면 책 가지고 공부합니까? 그거는 절대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는 거는 너무나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책 가지고 하면은 아마 50페이지 이상 읽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 지인들이나 후배들한테 어떤 방법을 권하냐면 책 가지고 하지 말고 시간이 없으면 동영상 강의라도 들어라. 만약에 시간을 조금 낼 수 있으면 현장 강의 무조건 가봐라. 거기 가보면 우선 열기가 정말 뜨거워요. 정말 다들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어떻게든 돈 벌겠다고. 아니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식보다 중요한 건 전 그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료 현장 강의나 무료 현장 강의 가보시면요, 연령대 관계없이 그런 분들 정말 많이 와요. 그런 곳을 꼭 한번 가보시길 정말로 제가 강추합니다. 아시겠죠? 야, 그래서 주봉 차트상 5월의 가격은 양방향, 즉 양방향 뭡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제가 영상 진행하면서 조금씩 방향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오늘 그 일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제가 박스권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박스권이 표시가 되어 있죠. 요때 이제 가격이 요 부분에서 움직이면서 대략 한 40%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요 부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이 사실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려면 기준봉이라는 걸 세워야 되는데요. 기준봉의 조건이 어떤 대량 거래 그리고 이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어떤 봉이 세워야 돼야 되는데 요 부분은 사실 그러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시세도 요 꼬리 부분을 돌파하지는 못했고요. 근데 이제 몸통 부분은 다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진 않았습니다. 근데 요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와 동시에 거래량도 동반이 되죠.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의미 있다고 보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안한 PM, 패러다임 무빙이죠. 그 어떤 추세의 전환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죠. 요 부분에서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다 보니 어느 정도 PM 신호가 맞습니다. 상승하는 부분이 보이죠. 매수하라고 신호를 주고 있죠. 근데 요즘 분위기 이제 3월 중하순부터 지금 현재의 분위기를 보면 거래량 보십시오. 여기 제가 노란 선 이렇게 그어놨어요. 이 노란 선을 넘는 날이 하루, 이틀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때는 어때요? 요 짧은 기간에도 노란 선을 넘는 날이 많죠. 이게 거래량의 힘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 차트를 볼 때 가장 객관적이고 아무도 속일 수 없는 자료는 거래량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선행 지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고안한 이 PM, 패러다임 무빙도 결국은 어떤 후행적인 신호가 강한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래량을 가장 중요시하고 여러분도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근데 요 박스권에서는 요 3월 중하순 이후의 박스권에서는 보다시피 거래량이 너무 없다 보니 제가 고안한 PM, 패러다임 무빙의 신호도 사실상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PM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매수하십시오, 매도하십시오라는 말 절대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 신호들은 오염된 신호라고 저도 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신호를 바꿔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치들을 대입하고 빼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도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만족할 만한 어떤 신호들을 잡아내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거래량에서 보면 우리가 주목할 게 또 뭐냐면요. 어떤 고래들이 구체적으로 매집해 나간 흔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고래들의 매집이 있으려면 최소한 요 정도의 어떤 거래량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3월 중하순 이후로 요 박스권 한번 보십시오. 여기 없죠. 사실상 없어요. 이때는 또 매도세가 많이 강해가지고 물론 뭐 매도세가 강하다는 거는 또 손바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장대 양봉에 이 거래량이 있는 날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고래들의 매집이 어떤 큰 매집은 없고 작은 고래들의 매집만이 있을 뿐이다. 작은 고래들의 매집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 시세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큰 고래들의 큰 한방이죠. 왜냐하면 그 한방이 어떤 작은 고래나 우리 개인들의 매수세를 확 끌어당기는 거죠. 이 흐름은 힘입니다. 힘, 추세, 힘이라고 하잖아요. 그 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올 필요가 없어요. 어떤 변곡점이 있을 때 그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변곡점이 있을 때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하락세기형 패턴에서 이때 나올 때가 됐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그날 양봉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빵 안 터졌죠. 빵 안 터지니까 어떻게 된가? 바로 주저앉는 거 보셨잖아요.
거래량이 안 터져서 그런 거예요. 나올 때 안 나오면 그 나오는 시간이 더 훨씬 지연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성 어떤 호재가 나온다고 하면 단기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 5월은. 그러나 매집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단기적인 상승 내지는 어떤 일반적으로 반등 시 나오는 상승을 지지할 만한 힘은 없어 보입니다. 왜? 거래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이나 텔레그램방에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제가 차트 분석하고 여러 가지 자세하게 영상에서 다 얘기 못 해드리는 내용까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초적인 어떤 차트를 보는 지식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하는 걸 정말로 200%, 300%다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사실 기억을 못 하시죠. 이 시간에는 기억을 해도 요거 딱 끄고 나가면 기억이 안 납니다. 왜? 내가 아는 게 없는데 이 주입식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어떠한 식으로도 기초적인 지식은 필히 갖추어 놓으셔야지 여러분들 수익 지키실 수 있고 올리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책 가지고 공부하지 마시고 현장 강의 다니셔라. 여러분이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있으시면 유료 현장 강의 가시고요.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어렵다 하시면 무료 현장 강의라도 찾아다니십시오. 가면요 무조건 하나라도 배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돈 버는 길이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매매의 급소 확인해 볼 텐데요. 이 매매의 급소는 영상 마무리하면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다른 말씀 하나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강석의 코인파이어가 한 달도 안 돼서 구독자 100분 돌파했습니다. 제가 감사 이벤트 선물 준비했는데요. 자세한 선물 내용은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파월 의장이 금리 동결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어떤 성명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동결은 거의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파월 의장 굉장히 세게 얘기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죠. 비난을 했습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압력에도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즉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금리 인하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들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명확하게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금리 정책 판단의 첫 번째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 연준에서 금리 이제 동결이냐 인하냐 인상이냐 결정할 땐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기분에 따라 하는 거 아니죠, 당연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물가가 상승하냐 하락하냐. 그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이제 고용률.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졌냐 낮아졌냐 이런 것들, 그게 두 번째고, 그다음 세 번째가 GDP 성장률. 경제가 얼마만큼 성장했냐 하락했냐, 이 부분,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파월 의장은 명확하게 이 두 번째 세 번째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물가 상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의 조건 생각할 때 무조건 물가 상승률이 99.9%라고 봐야 됩니다. 파월 의장이 있는 동안은.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내용을 들으실 필요가 없다는 걸 파월이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분명한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는 안정되고 있고 그리고 고용은 악화되고 있고 경기는 침체되고 있다. 파월 뭐하냐? 미스터 투 레이트. 빨리 금리 인하. 트럼프 대통령의 근거가 바로 이런 논리였죠. 하지만 파월 의장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이 양호하려면 금리 인하하는 것보다는 물가가 안정이 되면 노동시장은 자연스럽게 안정이 되고 또 경기 침체도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이렇게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 정책이 이제 발효가 됐잖아요. 물가 상승의 우려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의 우려가 금리 인하보다는 우선이라고 또 명확하게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있을 텐데 그거는 아마도 일시적이고 쇼틀리, 짧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달랐습니다. 오늘 새벽에 얘기한 건 달랐습니다. 더 깊고
길게 충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야, 니들 6월 달에도 금리 인하할 거라고 기대는 하지 마.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길게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한 달, 두 달간의 지표로 결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파월 의장의 어떤 인사이트를 이 말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wait, 기다려라, and see, 그리고 내가 볼 거다. 뭘 봅니까? 명확하게 나온 경제 지표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부담이 된, 그게 다 반영이 된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나는 금리를 손댈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코인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그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굉장한 호재입니다. 어찌 됐든 경제의 어떤 추세가 전환이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어떤 찬스가 미뤄진다는 거죠. 이 부분은 분명히 기억을 해 두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였기 때문에 분명히 관세 정책이 반영된 2분기 경제 지표도 박살이 날 거라고 전 예상을 했는데 파월은 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1분기 GDP는 역성장을 했지만 2분기에는 반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굳이 6월이나 7월에 그 파월이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GDP 성장률이라도 박살이 나야 야 경기 침체 급하다 빨리 금리라도 인하해서 경기 침체 막자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그거마저도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파월이 아까 말한 대로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안 되고 즉 물가 하락이 지속적으로 돼야지만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얘기니까요. 아마 단기적인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 코인 시장은 어떡합니까? 우리 코인 시장은 어쨌든 금리 인하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약에 6월 달에도 없고 7월 달에도 없다고 하면 계속 이렇게 흐름이 가야 될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다른 어떤 호재들이 나오죠. 지금 현재 어떤 호재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미중 무역 협의안 같은 이벤트성 호재들이 5월 달에 무언가 나오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거죠. 우리가 4월 달에 왜 갑자기 나스닥이나 우리 코인 시장 다 개판 났습니까? 경제적 불확실성이 극대화됐잖아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투자를 합니까? 다 돈을 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다렸던 금리나 5월 달, 6월 달, 7월 달 없다. 오케이. 나 그 상황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어떤 호재가 있을까? 경제적인 불확실성 제거를 하자. 그럼 가장 큰 경제적 불확실성 제거 뭡니까? 미중 무역 전쟁 이거 아닙니까? 이게 없어지는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이 금리 인하의 어떤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파월이 말한 그 부분은 우리가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파월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성격상 파월한테 밀려서 있지 않겠죠.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정책을 분명히 들고 나올 겁니다. 우리 자산시장이 환호할 만한 정책을 들고 나와서 본인이 이 시장의 주인공이라는 걸 분명히 파월한테는 물론이고 반대파들한테도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항상 신호를 줍니다. 코멘트로 주든 어떤 다른 정책적인 걸 살짝 내놓든 분명히 신호를 줍니다. 사실 그 신호가 어떤 건지 제가 지금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우리 코인 시장 흔들어 줄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됩니다. 저 강석이가 계속해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 주시하면서 우리 코인 시장 업 시킬 수 있는 정책이나 언급들 나오면 그때 바로바로 제 텔레그램방하고 영상에 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장의 금리 인하 호재는 없었지만 현재 미국의 코인 시장 육성에 대한 지지는
전혀 변한 게 없어 보입니다. 미 재무부 장관 베센트가 미국은 디지털 자산의 최우선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또 헤드라인에 나왔습니다. 뭐 베센트 말고도 뭐 러터닉 상무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 뭐 미국 고위직들, 행정부의 고위직들은 다 한결같이 다 미국이 어떤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자산의 최고봉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어떤 명확한 사인은 없죠. 트럼프 대통령부터가 우선 크립토 대통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미 햄프셔주에서 미국 최초로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엄청난 성장의 시발점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지지 민주당 지지 철회.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 좋은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지 철회하니까 굉장히 나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가상 자산 시장이 이제 본격화되는 겁니다. 이제 본격화되다 보니까 찬성하는 쪽도 있지만 반대하는 쪽도 당연히 있죠. 반대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반대를 함으로써 더 공론화되고 모든 어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어떤 코인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로 지지하고 반대하고 서로 논리적으로 싸우고 또 누군가는 뭐 찬성하고 무한 지지 표명하고 이름으로써 관심이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다는 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언가 어떤 정책적인 게 나왔을 때 반대는 필연입니다. 이런 반대를 서로 어떤 논리적으로 서로 협의해 나감으로써 더 큰 시장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뉴스들을 봤을 때 이제 미국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고 높이 성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지만 또 뭐 있습니까? 가입비 7억 원인 리치클럽 멤버들, 이 멤버들 쟁쟁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아마 이 친구들이 사고 제대로 칠 겁니다. 왜냐하면 4년 동안에 돈 많이 벌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리치클럽 멤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항상 주시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죠.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시장을 성장시키겠다고 공언은 했죠.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뉴햄셔 주에서 이제 전략 비축 법안이 통과된 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가상자산 화폐 시장은 개인의 몫이 아닌 역사의 흐름에 올라탄 순리라고 이해하는 게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요즘 코인 시장에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거래량, 자금이죠. 이걸 사고 팔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거래량이 터지려면 무엇보다 자금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건 자금 유입이다. 그래야 불장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충족이 되는 거죠. 근데 반가운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자, 지금 요즘 금시장 얼마나 뜨겁습니까? 뭐 자금이 엄청 몰려 있죠. 국가적으로도 몰려 있고 개인적으로 몰려 있고. 그런데 비트코인 ETF에 더 몰려 있답니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있을 랠리를 준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몰려 들어오고 있다. 그와 동시에 디지털 자산 투자 시장 2주 연속 자금 유입세 지속. 뭐 2월달, 3월달 다 아실 거예요. 순유출만 있었잖아요. 순유출. 마이너스만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계속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것도 뭘 뜻합니까? 이 디지털 자산으로 들어오는 돈들은 선수들의 돈입니다. 우리 개인들의 돈이 아니에요. 선수들의 돈이에요. 선수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분명히 상승할 것이다. 그 전에 내가 딱 꽂아 놓겠다. 깃대를 꽂아 놓겠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중요시하는 5월에 있을 큰 그림 하나, 미중 무역 협상 개시. 이 중국의 실세와 미국의 경제 실세가 스위스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제3국에서 만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나고 나면 끝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서로 치고받고 싸울 겁니다. 서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뭐 만나자마자 서로 땡큐 쎄쎄 하지 않죠. 당연히 서로 콧대 세우고 네가 숙여라, 네가 양보해라 서로 막 싸우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만나고 나서 어떤 극적인 내용이 나올 확률은 낮고요. 아마 좀 쉐한 내용들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당연한 수순. 여러분, 시세가 XRP 시세가 한 번에 이렇게 쫙쫙 올라갑니까? 그러긴 쉽지 않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결국은 우상향하는 이 흐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가 볼 때 미중 무역 협상도 아마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됐든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경제적인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가 됐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맵 창업자인 아서 헤이즈가 지금은 2022년 불장의 랠리가 재현될 완벽한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서 헤이즈가 얘기한 불장의 두 가지 조건은요. 유동성과 비트 도미넌스 70%입니다. 이 유동성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금리 인하를 당연히 뭐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 유동성 공급이 금리 인하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이제 좀 작게 보는 거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도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4월 달에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위험 자산에 있던 자금들이 얼마나 안전 자산으로 갔습니까? 그렇죠? 근데 경제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 그러면 여기 안전 자산에 있던 자금이 상당수가 다시 우리 코인 시장에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경제적 유동성의 공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금리가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뭐라도 어떤 악조건들이 하나씩 없어지면 그게 곧 경제적인 유동성의 공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면요. 제가 보는 코인 시장은 점점 불장으로 셋업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6월 달에 금리 인하 뭐 하겠다는 의지는 거의 없지만 6, 7월 달에 금리 인하가 한번 나와주고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 XRP ETF 승인 나면 이거 뭔가 삼박자가 딱딱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불장 올 수 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봉 차트 보면서 매매의 급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너무나 강조해 드렸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 드릴지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어떤 큰 손들,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조차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격 지지하는 라인이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변동에도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래프상으로도 명확히 나오죠. 지금 보시면 맨 밑에 있어야 할 이 추세선이 맨 위에 있습니다. 역배열이라고 하죠. 역배열. 그리고 이제 옐로우 골드선 하단에 이렇게 캔들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빨간 선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력선. 이 세력선도 캔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상승하기보다는 이제 하락 쪽으로 맞춰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좋게 얘기를 하면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변곡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벤트성 호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거래량이 빵 터져주면서 어떤 장대 양봉, 기준봉이 될 만한 장대 양봉이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락 추세로 보인다고 해서 그게 꼭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제가 매매의 급소를 찾고 뭔가 근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상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량도 안 터져주고 명확하게 기준봉이라고 세울 만한 것도 없고 거기다가 이 추세선은 제일 상단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하단으로 어느 정도 내려와 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 많이 걸린다고 했죠. 왜 많이 걸립니까? 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급하게 내려줄 만한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시간이 많이 이렇게 좀 흘러야 어느 정도 좀 모양이 갖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예외는 있다고 했죠. 그 예외 뭐라고 했습니까? 이벤트성 호재 그리고 거래량이 터져준다든지 뭐 그럴 때는 얼마든지 추세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고안한 PM, 패러다임 무빙 이렇게 보시면 요 심리선은 이미 꺾였고요. 그리고 이제 요 세력선도 이제 이렇게 좀 꺾여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수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노이즈가 많이 들어간 신호다. 그래서 참고는 하되 현재 100% 신뢰는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일봉 차트상
명확한 매매의 급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모하게, 왜 무모하냐? 너무 지루하니까 어차피 그냥 뭐 여기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럼 나 한 3%에서 5% 정도 보고 그냥 매수 한번 해볼래? 이러면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어요? 거기가 새로운 고점이 될 확률이 크다고 그랬죠. 지금은 무모한 매매 절대 금지입니다. 매매의 급소가 나오면 제가 그 부분은 언제든지 제 텔레그램 방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말씀을 명확히 드립니다. 그리고 들어갈 지점과 나올 지점도 제가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지점이 없는데 제가 그걸 뭐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도 억지로 굳이 손해 보실 필요 없습니다. 무모한 매매 금지 아시겠죠? 자, 이제 구독자 100분 돌파 감사 이벤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 이벤트 선물로 준비한 건 데일리 플러스에서 운영하는 유료 현장 강의 준비했습니다. 참가비가 이제 5만 원인 유료 현장 강의고요. 매주 토요일 2시간 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지만 제가 이 유료 현장 강의 또는 무료 현장 강의를 굉장히 추천하는 편인데요. 딴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무료 현장 강의보다는 유료 현장 강의를 추천하는 이유가 이 강사분이 이 돈을 내고 저희가 이제 가서 배우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매매 기법을 한 가지 정도는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반드시 가르쳐 줘요. 좋은 분들은 뭐 2가지까지도 가르쳐 주는데 보통은 한 가지는 무조건 가르쳐 줘요. 자기 밥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본인만이 아는 코인에 대한 어떤 비밀 정보들 약간 풉니다. 많이 풀진 않아요. 약간 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이제 다 해소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3가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2시간 정도 보내고 오면요. 책 10권 읽은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강사분이 가르쳐준 어떤 매매 기법 같은 거 바로 실전 매매에 적용해서 한번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거 다 이제 물어보셔서 해소하시면 여러분들 그만큼 성장하시는 거고, 그리고 전문 강사분만이 아는 자기만이 아는 어떤 코인에 대한 비밀 정보들 조금이라도 들으면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는 거예요. 코인은 첫 번째가 정보입니다. 정보 싸움이에요. 왜요?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 이벤트로 어떤 걸 준비할까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되는 게 뭘까 생각한 게 바로 이 데일리 플러스 유료 현장 강의입니다. 이 유료 현장 강의비 5만 원은 제가 선결제를 해드려요. 그래서 유료 현장 강의 선결제 5만 원 해드리고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교통비가 많이 들죠. 그래서 제가 교통비까지 왕복 교통비까지 제가 무료로 다 내드립니다. 뭐 KTX, 뭐 비행기, 고속버스 제가 다 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은 토요일 2시간만 딱 준비하시면 돼요. 그 시간만 준비를 하고 오시면 참석비도 무료,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왕복 교통비도 무료. 제가 감사 이벤트라서 통 크게 한번 준비해 본 겁니다. 자, 여기 오시면 연령대도 뭐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하게 계세요. 근데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들 똑같아요. 돈 벌겠다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왜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전문 강사분이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본인의 매매 기법 한 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그거 어디서 배울 거예요? 그건 인터넷에 없어요. 그거는 돈을 내고 당연히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제가 5만 원 내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뭐 배워갑니까? 이 전문 강사분이 아는 코인 정보 그거 배워가시죠. 그리고 또 뭐 배워갑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다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셔야겠어요? 안 오셔야겠어요? 아니 토요일 날 2시간 시간 내서 여기 와서 배워가면 정말로 여러분들 많은 걸 가져갈 수 있는데 안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토요일 날 딱 2시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딱 토요일 날 딱 2시간만 준비하셔서 무료로 참석하시고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왕복 교통비까지 제가 다 내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할 건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토요일 날 2시간 그 시간 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이번에는 기초부터 다 배워서 매매 기법도 배워서 내가 정말로 수익 한번 내보겠다. 이 열정
열정 가지고 오십시오. 시간과 열정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제가 참석비 5만 원 다 결제해 드리고요.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왕복 교통비 다 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신 분들 지금 바로 010-9908-3148 문자로 참석이라고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안내 전화 드려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한 내용, 일정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문자 주신 순서대로 제가 전화 드린다고 했으니까요. 바로 안 오더라도 조금 기다려 주시면 다 전화 드릴 겁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도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파이어족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